안녕하세요. 황쌤 입시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블로그에 올린 동국대학교 알아보기를 같이 보면서 동국대에 대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국대학교 수시 등급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동국대학교에 합격한 학생의 생기부 활동을 비교해 볼 거예요. 근데 한 명은 자사고였고요. 그 다음에 한 명은 일반고 학생이었습니다. 자, 수시 등급 알아보기 전에 이번 이제 고3 학생들을 위한 2021 입시 전형을 살짝 보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2021 입시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 두드림 전형하고 두드림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도 있고요. 학교장 추천 인재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거는 뭐냐면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가 동국대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만 있습니다. 논술이나 실기나 실적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고요. 두드림 전형하고 학교장 추천 인재가 이제 어떻게 다른지 이제 차이점을 아셔야 되겠죠? 모집 인원은 뭐 609명, 390명으로 두드림 전형이 훨씬 더 많네요. 자, 정시 비율을 한번 볼까요? 정시 비율이 31.3%, 수시 비율은 아까 몇 프로였죠? 68.7%로 작년에 비해서는 수시 비율이 조금 떨어졌어요. 정시 비율이 올랐다는 거죠. 내년에는 정시 비율이 더 상승하겠죠. 그러면 두드림 전형과 학교장 추천 인재가 어떻게 다른지, 그러니까 둘 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 해당하지만 반영 비율이나 전형 요소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면 두드림은 일반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서류도 보고 2단계에서 면접도 보는 전형이고요. 물론 수능 최저는 안 봐요. 근데 학교장 추천 인재는 면접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시면 두드림은 면접이 있고 학교장 추천은 면접이 없는 전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논술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고요.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 명수는 학교당 5명 이내예요. 5명 이내니까 뭐 인문계열 3명, 자연계열 2명 또는 거꾸로 인문계열 2명, 자연계열 3명 이렇게 추천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논술은 최저 있습니다. 최저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 또 특징적인 건 학생부 종합에서 두드림 전형은 자기소개서가 들어가요. 근데 학교장 추천은 생기부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소서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이 사실 상당히 편하죠. 자소서도 안 써도 되고 면접도 안 봐도 되고. 근데 두드림은 면접도 봐야 되고 자소서도 써야 되고 하니까 조금 불편한 면은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내가 편하려고 학교장 추천을 무조건 지원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학교장 추천하고 그 두드림 전형의 수시 등급을 이제 살짝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학생부 종합 전형의 2020 학년도,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이번에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그런 어떤 평균 등급인데, 자, 두드림 전형의 그 인문계열의 지원자의 평균 등급이 3.31로 되어 있고요. 1단계 합격자는 2.80, 최초 합격자 2.75, 최종 등록자 2.85로 되어 있죠. 학교장 추천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지원자는 2.29, 최초 합격자는 1.83이고요. 최종 등록자 평균이 2.11이에요. 자, 우리 그러면 최종 등록자 평균만 단순하게 비교를 해보면 두드림은 2.85로 2점대 후반대고요. 학교장 추천 전형은 2점 초반대예요. 자, 이 등급에서 알 수 있듯이 사실 등급이 좋으면 학교장 추천 인재를 지원을 하고 등급이 안 좋으면 두드림 전형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또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학교장 추천이라고 해서 등급만 좋아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등급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서류도 좋아야 돼요. 왜냐면 자기소개서를 안 쓰고 그 다음 면접도 안 보기 때문에 서류상에서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등급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학교장 추천 인재를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모든 면에서 우수해야 돼요. 내신 등급도 좋아야 되고 서류도 좋아야 되는 그런 학생들이 지원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 두드림 전형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죠. 2등급 중반에서 후반 정도 되는 학생들이 일반고에서 지원을 하겠죠. 하지만 방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종 등록자 평균을 보고 2점대 후반이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일반고 학생들이 2점대 후반 학생들이 이제 지원을 하게 되면 떨어져요. 자, 그 왜 이제 그런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학과별로 등급은 나와 있는데 이건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돼요. 자, 제가 컨설팅 했던 이제 비교과 관리를 해왔던 학생들인데 한 명은 자사고 학생이었고요. 또 다른 한 명은 일반고 학생이었는데 자사고는 광역 단위 그러니까 전국 단위 자사고가 아니고 지역 자사고였어요. 그리고 일반고는 평준화 지역이었고요.
자사고 학생은 경제학과에 합격한 학생이고요. 일반고 학생은 미디어학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은 그 인기가 높죠. 자사고는 4.8등급이었고요. 일반고는 2.1등급. 자, 여기서 차이가 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동국대학교, 물론 학과가 다르지만 동국대학교의 이 그 평균 등급을 계산할 때 이 두 개가 같이 합쳐져서 계산을 하다 보면 당연히 자사고나 특목고 아이들은 등급대가 낮고 일반고는 높기 때문에 평균 등급은 어떻게 될까요? 뭐 2등급 후반대가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최종 등록 평균 등급으로 일반고 학생이 지원하게 될 경우에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이 학생처럼 2등급 초반은 돼야 돼요. 물론 이 학교장 추천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다. 두드림 전형으로 들어갔어요. 둘 다. 수상 내역 비교해보면 18개, 13개. 자사고 학생이 조금 더 많네요. 5개. 진로 희망은 뭐 자신의 진로에 맞게 학과를 선택해서 경제학 연구원으로 되어 있고요. 미디어학과는 콘텐츠 기획자라고 되어 있네요. 동아리 활동 비교해볼까요? 자, 1학년 때는 자사고 학생은 토론 동아리, 역사 동아리 2학년 때도 이어나갔고요. 3학년 때는 법률 동아리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3학년 때 주제탐구 자율 동아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고 학생은 1학년 때 과학 동아리하고 신문 동아리를 했었는데 이제 과학 동아리를 들어서 이제 잘 몰랐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과학 동아리를 나와라, 그리고 토론 동아리로 바꿔라 라고 해서 토론 동아리를 들어갔게 됐고, 그 다음에 봉사 동아리가 하나 더 있어서 봉사 동아리에 들어가서 봉사활동 시간이 이 학생 같은 경우 131시간 되게 많죠. 자, 그리고 뭐 자사고 학생은 78시간, 그 다음 독서 활동을 보시면 87권, 그 다음에 일반고 학생은 117권, 100권이 넘어요. 둘 다 사실 적은 편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많죠. 자, 이 두 학생을 비교했을 때 단순하게 일반고 학생이 그 최종 등록 평균을 보고 2등급 후반이라고 나와 있는 등급을 보고 지원하면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물론 2등급 후반이라고 해서 일반고라고 해서 무조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거기 나와 있는 등급보다 일반고는 높아야 돼요. 그리고 자사고는 그거보다 낮아도 상관이 없고요. 이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제가 컨설팅 했던 이 학생들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사고는 4등급 때도 합격 가능하고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1등급 후반이나 2등급 초반은 돼야 동국대는 합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은 동국대학교 합격자 자사고하고 일반고 생기부를 비교하며 알려드렸습니다. 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